안녕하세요. 고을의 사냥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버블이 터진다. 주요 주식시장이 45%까지 폭락을 한다. 이거는 그 공매도 세력에게 어떤 더 공매도를 해라. 이러한 그 쇼 포지션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 팔면 되지 왜 남에게 뭐 버블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관종이 될 수도 있고 공매도 세력의 막판의 바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제 그제 뭐 뉴욕 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좀 씁쓸한 게 이럴 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뭐 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뭐 지수가 하방을 뚫고 폭락을 해서 뭐 내 부유 자산이 뭐 녹아내리는 그러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이러한 공포감에 일부 세력들의 어떤 반응을 해서 일부는 자산 시장을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한 수개월 전에도 나온 적이 있고 이런 아랫꼬리가 미국 국채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저가에 매수를 했다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채 물량이 흘러넘치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을 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자산 시장에 공포감을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나스닥이 꽤 많이 폭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이나 어느 쪽에서는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연준에서 당장 국채 시장은 바이 앤 셀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당장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채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국채를 가지고 와서 돈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 에, 달러를 공급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되고, 국채 시장에 더 이상 붕괴를 원치 않는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채 가격,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연준에서 채권 시장의 바닥을 용인하지 않고 매수를 해서 채권 시장은 매수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켰으나 주식 시장은 뭐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아직까지 큰 조정을 겪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자산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그 장기적으로 상승장에 있어서 나스닥이 한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조정을 우리는 코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면 다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외출하기 직전 뭐 옷 매음새를 좀 가다듬고 또 화장도 고치고, 원래 이런 기간을 뭐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한 12% 정도 빠졌고 10%대 이상에서는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의 순환 주기가 빨라지고 우리가 과거에 공포로 매도했던 그 시점이 오히려 매수의 적기였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한 자본 세력들이 어, 추가적으로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까지 일부 숏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뭐 롤오버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수익을 청산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시장의 방향을 유인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어떤 탐욕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숏 포지션은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가 한 20여 프로 급락을 한 거기에 주 원동력이 청산하지 않은 미국 증시의 숏 포지션이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뭐 주식자산의 담보 부족으로 마진콜이 나오고, 이러한 마진콜의 영향으로 일부 헤지펀드가 뭐 파산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러한 그 상황을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지금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건 변칙이죠. 숏 포지션 공매도를 유지를 하면서 하락할 때도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지금 자산 시장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의 숏 포지션, 공매도를 누가 받아내고 있을까요? 자본시장에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공매도 세력은 개인의 매수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있으면 그들은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을 하방으로 더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빨리 사지 않은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매수세가 없으면 숏스키즈로 일단은 언젠가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숏스키즈를 느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먼저 매수를 하면 그들은 공매도로 하방으로 더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면 곧 지수의 저점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그런 생각에 상당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러한 저점에 대한 오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포지션이 결국은 공매도의 타겟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들이 결국은 숏 스키즈를 껴서 결국은 숏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게 훨씬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지난주에 누가 미국의 국채를 샀을까? 결국은 국채 가격이 휴지가 되지 않는 세력, 결국 연준이 이런 미국의 국채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채를 산 이유는 어차피 연준이 올해 중하반기에 QT를 한다고 합니다. 양적 축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러한 양적 축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왜 팔게끔 되어 있는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연준에서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이러한 국채 가격의 하락이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도 인플레이션, 두 번째도 인플레이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은 언제 잦아들 수 있을까? 보통 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원유, 가솔린 가격하고 결국은 식료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들이 좀 안정이 돼야 일단 금리도 떨어지고, 이러한 금리가 떨어져야 성장 기업에게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준의 조치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와서 지금은 그들의 정책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경기가 나빠져도 그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폭은 그렇게 많이 크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미 정책을 회수하고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회귀한다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고요. 더욱이 이제 연준에서 그동안 2020년 이후 팬데믹 동안에 한 5조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달러를 은행 등 달러를 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회수를 해서 연준이 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결국은 채권을 매수를 하고 시중에 달러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일단 3종 세트,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축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두 개입은 결국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무분별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구두 개입이 결국 자본시장을 크게 하락을 시켰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하락으로 향후 연준이 여러 정책을 피는데 다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자산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연준에서도 QT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동작으로 일단은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해서 연준에서 팔 수밖에 없는 국채를 일부 매수를 했고, 결국은 주식시장, 채권 시장 중에 채권 시장은 방어를 시작을 했다. 이러한 국채 매수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 대신에 이제 주식 시장은 아직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큰 변수가 다음 주 우리 시장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의장의 입에 결국은 자본시장의 어떤
성망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주식시장의 쇼스란 글로벌 자본 세력들, 헤지펀드들은 연준의 말에 일단 쇼스 퀴즈를 다음 주 월화수 화일까지죠, 까지 느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과도하게 어떤 그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거뒀고, 결국은 이러한 그 목요일날 연준 의장의 자본시장 안정화 방법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쇼 세력들은 결국은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에 어떤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은 지금 크게 보면 게임의 법칙에서 결국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고, 또 뭐 자기 것도 팔고 또 빌려서 팔고 그러면서 떨어질 때도 수익을 얻는 그런 미친 그런 수익 추구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들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어떤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예상되고 하면은 월 화요일 날뭐 쇼커버링 그런 쇼스퀴즈 그런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리스크인데, 지금 미국 시장, 자산 시장의 하락이 여러 요소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상원 인준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고, 이분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의 물가 상승이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게 뭐 브레이너드가 오바마 시절에 각종 재무 파트 쪽에 뭐 역할을 했었고, 상당히 비둘기파로 알려진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3월에 뭐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고, 물가가 연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현안 사항이다. 그리고 또 과거에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그녀가 연구를 했었고, 이러한 그 디지털 달러가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더불어 이제 과거 경험에서 도트 프랭크법 그 시절에 은행 규제라든가 뭐 이런 쪽을 상당히 추진한 경력들이 있어서, 이러한 그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새로운 그의 측근들이 결국은 바이든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와 더불어 경제적인 리스크까지 일단 시장에 노출된 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 SEC 겐슬러 위원장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싫어하는 그것들을 해나갈 것이다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레이얼 브레이너드의 어떤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언급 때문인지 그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미국에 있어서 뭐 비트코인을 좀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뭐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결국은 시장이, 자본시장이 울거나 뭐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얘네들이 자본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부 들고, 또 그 미국 자산시장에 뭐 쇼세력 중에 뭐 연준 관련 인사라든가 뭐 그리고 기타 주요한 헤지펀드들이 뭐 금리 인상 이슈를 뭐 집중적으로 요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브레이크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에 파월 의장이 연준 회의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뉴스화돼서 기반영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화를 보이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자산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건 뭐 순수하게 뭐 제 생각인데요. 옛날과 같이 미국이 뭐 자산시장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런 리스크를 바이든 정권에 있어서 큰 그 미국의 헤게모니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인데요. 최근에 위안화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원달러는 1190원 언더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위안화와 원화의 어떤 디커플링, 이거는 많은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안화의 강세는 결국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해당 국가가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흑자를 달성을 했고, 또 미국도 가령 그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달러를 보유하게 된다면 위안화는 뭐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달러는 뭐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러한 그 막대한 뭐 예금성 달러도 뭐 1조 달러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많은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중국의 뭐 유동성 위기라든가 달러 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없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뭐 의견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은 뭐 달러를 많이 버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결국은 일을 하고 결국은 달러를 바꿔서 뭐 이렇게 오는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존의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과연 중국으로부터 많은 달러를 가져올 수 있을까? 물론 뭐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 모자란 달러를 찍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팬데믹 이후에 2년 동안 미국이 막대한 발권력을 가지고 달러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돼서 미국이 지금 이 자산시장에 큰 폭락을 가져온 주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리고 또 그 결국은 여러 나라 눈치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쉽게 달러를 찍어서 모자란 달러를 보충하기도 힘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에는 미국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면 2010년도에서는 중국이 많이 사줬어요. 사줘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도 채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골드락스의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미국의 어떤 아킬레스건 뭐 인플레이션을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말을 2번씩이나 바꾸고 대응이 미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미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에서 만약 국채를 지속적으로 팔면 국채 하락 요인도 되고, 그게 결국은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플러스 수급 요인으로 또 금리가 상승하는 뭐 그런 딜레마에 미국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그냥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채 입장에서도 서로 반대 방향에 서서 뭐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바이든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리스크가 결국은 뉴욕 증시를 안정을 찾기보다는 더 혼돈으로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 바이든 정권의 기본적인 성격들이 일단은 어떤 사회주의적 뭐 그런 성향을 뭐 가지고 있고, 그 바이든 정권에서 뭐 주식 시장에 어느 정도 폭락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삶의 질 저하 이런 쪽에 또 방점을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취임 전에 일부 했었고, 뭐 하지만 이게 지금 11월 달에 미국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든가 민주당 쪽 인사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차기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뭐 20%, 30% 이하까지 뭐 추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랜만에 이제 블루 웨이브인데 이게 한 선거가 한 10개월 정도 남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또 분석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어떤 적극적으로 부두 개입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선거도 있고, 미국의 퇴직연금을 활용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시장의 하락을 원치지 않고, 또 뭐 어차피 11월 달에 또 블루웨이브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시장, 특히 자산시장의 규모가 큰 채권시장부터 지난주에 연준에서 채권을 매수했다는 그런 의미는 자산시장의 붕괴를 어느 정도 지킬 것이다라는 연준의 의지도 일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전 어느 정도 쇼트 퀴즈가 뭐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뭐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큰 변곡점이 있을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해마다 이런 그 급락장이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이제 매수할 절의 타이밍이었고,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섣불리 들어가면 그 공매도에 또 타겟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개인들은 반드시 뭐 쇼커버링, 그러니까 뭐 결국은 기간의 매수가 어느 정도 잡힐 때 그때 결국은 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과거에 뭐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최저점에 뭐 삼성전자를 바이앤홀드해서 나중에 큰 자산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듣기 좋은 뭐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점에 매달려서 나는 결국 탐욕과 어떤 탐욕으로 인한 그런 배팅으로 인해서 결국은 차익 실현 및 공매도 세력에 결국은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뭐 고점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매도를 하고, 저점을 잡으려고 매도를 하지만 결국은 상승은 누구도 몰라요. 결국은 사지 못하고 그냥 그 손실을 확정짓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우리 쪽에는 지금 뭐 당장 내일 들어가도 과거 1년 전, 뭐 6개월 전 어느 누구보다도 싼 가격에 샀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단 BAH, Buy and Hold, 이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일단 누군가가 일단 뭐 샀다는 행위가 중요하고, 나는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점 언저리에 나는 언저리에 샀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죠. 좀 일정 부분. 아직 제 생각은 뭐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있었고, 결국은 목요일 날 금융투자 얘네들이 왜 사놨겠어요? 뭐 도매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뭐 싸게 사놓고 개인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차입금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비싸게 파는 그런 역할뿐이 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관들이 마치 어떤 그 브로커 역할뿐이 못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에게 돈을 맡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산가치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들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도 결국 역할은 미국민의 자산을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11월 달에 뭐 중간 선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뭐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쪽 섹터는 다소 뭐 일찍 성급하게 잡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좀 요거를 분할 매수를 해서 가령 뭐 수요일날 더 큰 하락이 있다면은 그때 뭐 현금이 없고 다 몰빵을 하면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장의 변동성이 심하면 항상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보유를 해서 언젠가 이제 뭐 1년, 2년 전보다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다음 주건 다다음 주건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참조하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